차가운 새벽 바다의 파도 소리가 독도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때리고 있습니다. 동해의 거친 물살 위로 짙게 깔린 해무는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섬 전체를 감싸 안았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의 함교 안에서는 오직 기계가 내뱉는 낮은 전자음만이 실내를 채우고 있었죠. 김 함장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작전 지도의 입체 홀로그램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이미 동해상에는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대 수십 척이 대형을 갖춘 채 서서히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밀려나며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일본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독도에 대한 무력 도발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들의 함포는 이미 독도의 좌표를 향해 조준되어 있었고 레이더 경보음은 아군의 함내에 날카로운 파열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김 함장은 천천히 입술을 떼며 작전 장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대원들에게 전투 배치를 완료하고 실탄 사격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즉각 가동하라고 말이죠. 함선의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이 웅웅거리며 진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이 묵직한 떨림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죠. 갑판 위에서는 수직 발사관의 덮개가 열리는 소리가 금속 마찰음을 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해성 유도탄들이 차가운 숨을 고르며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습기 머금은 바닷바람이 대원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독도 동남쪽 30마일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항적이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항해를 하는 선박의 궤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잠수함의 엔진 소리가 손아병의 헤드셋으로 흘러들어왔죠. 손아병인 박하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적의 어뢰 발사관이 열리는 소리가 수중 마이크를 통해 명확하게 들려왔다고 말이죠. 그 순간 바다 너머 수평선 끝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일어났습니다. 뒤이어 고막을 찢는 듯한 육중한 폭발음이 바다의 고요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일본의 호위함에서 발사된 5인치 함포 탄환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독도의 암벽 근처 수면으로 낙하했습니다. 물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로 솟구쳐 올랐고 그 파편들이 함교의 유리창까지 튀어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김 함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전 부대원들에게 공표했습니다.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단 한 발의 양보도 없는 무력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세종대왕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얀 연기가 갑판을 뒤덮는 동시에 5m가 넘는 유도탄이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죠. 추진체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달구었고 대지는 진동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날아가는 미사일의 꼬리에는 붉은 화염이 길게 잔상을 남겼습니다. 일본 함대의 레이더망에는 이미 수십 개의 요격 불가능한 함적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죠. 바다 위에서는 현대전의 정수라고 불리는 전자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허공에서 충돌하며 상대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 애쓰고 있었죠. 아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는 실시간으로 적함의 위치를 모든 타격 체계에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최소위는 사격 통제석에 앉아 타겟팅 센서가 적의 기함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검지 손가락이 붉은색 발사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심장 박동은 분당 100회를 넘어섰고 관자놀이에는 핏대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정상의 경비대원들은 방독면과 헬멧을 조여매고 참호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함포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건 단 한 번의 진검승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풍이 불어오는 절벽 끝에서 태극기가 거세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의 붉고 푸른 문양이 포연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일본 함대의 선두에 서 있던 아타고급 구축함의 측면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군의 유도탄이 적의 방어망을 뚫고 선체를 직격한 것이었죠. 강철로 이루어진 거함이 힘없이 기우뚱거리며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적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 두 발이 초속 50노드의 속도로 세종대왕함의 우현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내에는 긴급 회피를 알리는 적색 경보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 내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함교의 스피커에서는 어뢰가 접근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고막을 찌르듯 울려 퍼졌죠. 소나병박 하사의 눈동자는 레이더, 화면 위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붉은 선을 쫓으며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 수백 미터 지점에서 발사된 산소 어뢰는 초속 25미터가 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아군의 심장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죠. 함체의 거대한 금속 외벽 너머로 수압을 가르며 다가오는 죽음의 금소금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김 함장은 지휘관석의 손잡이를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수천 가지의 연산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정을 좌현으로 급선회시켜 피격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기만기를 사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뱉었습니다. 우현 전타를 지시하며 기만기 사출 시스템인 디코이를 즉각 가동하라고 소리쳤죠. 조타수가 조종관을 힘껏 꺾자 9,000톤이 넘는 거함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함정 뒷부분에서 소형 발사관이 열리며 기만용 탄체들이 바닷속으로 사출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수중에서 세종대왕함과 동일한 엔진 소음을 내뿜으며 적 어뢰의 귀를 속이려 애썼죠. 하지만 일본의 최신형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는 지능적이었습니다. 가짜 소음을 구별해내며 다시 한번 궤적을 수정해 아군의 선미를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초였습니다. 승조원들은 모두 근처에 고정된 구조물을 붙잡고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혀끝에서는 비릿한 금속맛이 감돌기 시작했죠. 그 찰나의 순간에 바다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세종대왕함 뒤편에서 엄호 중이던 대잠 헬기 와일드캣이 투하한 어뢰 요격용 탄약이 정확한 지점에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수중에서 발생한 강력한 충격파가 적의 어뢰 한 발을 산산조각 냈고 나머지 한 발은 기만기의 소음에 휘말려 빗나갔습니다. 함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어뢰의 물살 진동이 선실안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가득 일본 자위대 소속 F-35B 전투기들이 독도 상공을 향해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도의 동쪽 하늘에서 엔진의 굉음이 구름을 찢으며 다가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이 대기를 가르며 하얀 궤적을 그렸습니다. 한국 공군의 KF-21 보람의 전투기 편대는 이미 F터버널을 가동하며 요격에 나선 상태였죠. 조종사 이소령은 조종관의 트리거를 당기며 전방의 적기를 조준했습니다. 콕핏 안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조종사의 거친 호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상 600m 상공에서 벌어지는 초음 속의 사투는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한편 독도 정상의 서도 부근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본의 특수작전군을 태운 고속 침투정들이 해무를 틈타 절벽 아래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 장착 소총으로 무장한 채 은밀하게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수비대 소속 최소위는 이미 열상 감시 장비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사격 통제 구역을 지정해주며 적이 바위벽에 손을 대는 순간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바위에 차가운 감촉과 화약의 매캐한 냄새가 뒤섞인 독도의 새벽은 이제 지옥과 같은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K2C1 소총의 놀이쇠가 후퇴 전진하며 5.56mm 탄환을 약실에 밀어넣었습니다. 최소위가 방아쇠를 당기자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어둠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절벽 아래 침투를 시도하던 적들은 갑작스러운 화력에 당황하며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쏟아지는 탄환의 비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다시 해상에서는 세종대왕함의 주포인 5인치 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분당 20발의 속도로 쏟아지는 고폭탄들이 수평선 너머의 적 호위 함대를 타격하기 시작했죠. 강철 탄 피가 갑판 위로 떨어지며 챙그랑거리는 금소금을 냈고, 포신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흰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적함의 장갑을 뚫고 내부에서 폭발하는 탄환의 위력은 거대한 군함을 순식간에 불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대한 미사일 전량을 발사하며 마지막 반격을 시도해왔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수십 발에 대한 미사일이 세종대왕함을 향해 일제히 쏟아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함내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골키퍼가 분당 4,200발의 속도로 기관포를 쏟아내며 불의 장막을 형성했습니다. 탄띠가 급탄 장치를 타고 들어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전기톱이 돌아가는 듯한 파열음으로 변해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사일들이 함선 근처에서 폭발하며 화염의 비가 갑판 위로 쏟아졌. 함교의 창유리는 진동에 못 이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김함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레이더 구석에 나타난 거대한 함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항공모함급 호위함인 이즈모함이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독도를 점령하기 위한 최후의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즈모함의 갑판에서 추가적인 함재기들이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이 장거리 광학 장비에 포착되었습니다. 김함장은 이제 남은 카드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비밀리에 운용 중이던 잠대지 유도탄의 발사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통신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통신 라인을 타고 흐르는 김함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그는 합참으로부터 전술 유도탄의 제한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죠. 이제 동해 심해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아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깨어날 차례였습니다. 수심 100m 아래의 차가운 수압 속에서 함장은 수직 발사관의 내부 압력을 조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오직 붉은색 전투 조명만이 켜진 채 승조원들의 긴장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직 발사관의 덮개가 수압을 이겨내며 육중하게 열렸습니다. 발사관 내부의 고압 가스가 팽창하며 3,000톤급 잠수함을 아래로 강하게 밀어냈고, 그 반동으로 현무 4-3 유도탄이 수면을 향해 튀어올랐습니다. 물 밖으로 솟구친 미사일은 공중에서 부스터를 점화하며 눈을 멀게 할 듯한 섬광을 내뿜었습니다. 바닷물을 사방으로 비산시키며 하늘로 치솟은 미사일은 초음 속의 속도로 대기를 가르며 일본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이즈모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즈모함의 레이더실은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방어체계가 대응하기에는 너무나도 가깝고 빠른 공격이었죠. 적의 게틀링포가 최후의 방어 사격을 시도하며 하늘을 향해 불줄기를 뿜어냈지만 현무 미사일의 정밀한 유도 장치는 그 모든 저지선을 비웃듯 회피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마침내 미사일의 탄두가 이즈모함의 비행갑판 중앙을 관통하며 내부 경납고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함체의 상부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갑판 위에 대기 중이던 일본의 전투기들이 폭발의 충격으로 바다로 튕겨나갔고, 이즈모함의 엔진실까지 화마가 들이닥쳤습니다. 수만 톤의 강철 괴물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 광경을 세종대왕함의 함교에서 지켜보던 대원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대 해전의 정점이라 믿었던 거대 함선이 단 한 발의 정밀 타격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일본의 호위 함대가 남은 미사일을 아군을 향해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수십 발의 불화살이 해무를 뚫고 다가오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죠. 김함장은 이제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 승조원에게 함내 방송으로 마지막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충격에 대비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조국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는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박하사는 소나 헤드셋을 더욱 세게 눌렀으며 다가오는 미사일의 비행음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순간 독도 상공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KF-21 보람의 편대가 초저고도 비행으로 함대 사이를 파고들며 공대함 미사일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종사들의 가중력은 몸을 짓눌러 갈비뼈가 휘어지는 고통을 유발했지만 그들은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소령은 레이더 라곤 신호가 고정되자마자 4발의 미사일을 연속으로 사출했습니다.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간 미사일들은 일본 함대의 방어 레이더를 교란하며 그들의 발사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바다 위는 이제 가시거리조차 확보되지 않는 자욱한 포연과 증기로 뒤덮였습니다. 침몰해가는 이즈모함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바다 위에 불붙어 거대한 불의 장막을 형성했죠. 세종대왕함의 외벽은 파편에 긁혀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엔진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함장은 땀과 기름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며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일본의 마지막 잔존 함대들이 퇴각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최후의 자살적인 돌격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독도 암벽에 몸을 숨기고 있던 최소위와 대원들은 이제 탄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총의 약실은 과열되어 만지기조차 힘들 정도로 뜨거워졌고 대원들의 얼굴은 화약 가루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최소위는 마지막 탄창을 결합하며 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저 푸른 바다가 우리의 자부심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수평선 끝에서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울리는 듯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제7기동전대 전체가 독도를 사수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증원되고 있는 신호였습니다. 수십 척의 아군 함정들이 대형을 갖추고 수평선을 가득 메우며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강철의 성벽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주춤하며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뇌부 역시 이대로 물러설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토에서 발진한 장거리 미사일 부대에게 독도 좌표에 대한 일제 타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구친 탄도 미사일들이 우주 공간을 찍고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며 독도를 향해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승부는 단순한 함대 간의 교전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 함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죽음의 별들을 바라보며 결전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구쳤던 탄도 미사일들이 대기권의 마찰열로 인해 붉게 달아오르며 독도를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저주받은 유성우 같았죠. 세종대왕함의 위상 배열 레이더는 이 치명적인 목표물들을 하나하나 포착하며 사격 통제 컴퓨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김 함장은 함교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점들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군의 방어막이 뚫린다면 독도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함내 스피커에서는 대공 미사일 발사를 알리는 경보음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발사관 덮개가 튕겨나가듯 열리고 해군 요격 미사일들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의 추진체가 뿜어내는 하얀 연기가 세종대왕함의 갑판을 완전히 덮어버렸고 뒤이어 발생한 충격파는 함교의 유리창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아군의 요격 미사일과 적의 탄도 미사일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섬광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파편들이 불꽃놀이처럼 바다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적의 파상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잔존 함대들은 이제 침몰해가는 자신들의 함선을 방패 삼아 아군에게 최후의 어뢰를 발사하며 달려들고 있었죠. 바다 위는 거대한 강철 조각들과 불타는 기름 덩어리로 뒤덮여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때 독도 서쪽 해안 절벽 아래에서는 박 중사가 이끄는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특수부대가 상륙을 시도했던 지점을 역으로 파고들어 적의 지휘, 통제 장비를 무력화하라는 특명을 받은 상태였죠. 박 중사는 차가운 바닷물이 잠수복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바위 틈에 몸을 밀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K-15 경기 관총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암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적의 그림자를 발견한 순간 박 중사는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소리 없는 총성이 해무 속에서 짧게 끊어졌고 절벽을 오르던 적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다로 고꾸라졌습니다. 암벽 사이사이에 고인 물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박 중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의 통신 중계기가 설치된 정상 부근을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진했습니다. 다시 해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 한 척이 아군의 포위망을 뚫고 세종대왕함의 한미 근처까지 접근한 것이었죠. 소나병 박하사는 고막을 울리는 기분 나쁜 프로펠러 회전음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 3km, 어뢰를 피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거리였습니다. 적 잠수함에서 사출된 어뢰의 항적이 수면 위로 하얀 거품을 만들며 일직선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타수는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엔진을 가동했지만 거대한 구축함의 관성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찰나 독도 주변을 정찰하던 아군의 무인 잠수정 한 대가 스스로의 몸을 던졌습니다. 미사일처럼 돌진하던 어뢰를 무인 잠수정이 정면으로 들이받으며 자폭을 선택한 것이었죠.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난 폭발은 세종대왕함 전체를 옆으로 기우뚱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선체 외벽이 수압에 의해 삐걱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승조원들은 벽을 붙잡으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김 함장은 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즉각 폭뢰 투하를 명령했습니다. 함정 뒷부분에서 투하된 폭뢰들이 수심 수백 미터 아래로 가라앉으며 육중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수면 위로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적 잠수함의 파편과 기름띠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심해 속으로 가라앉는 적의 흔적을 보며 대원들은 전율했지만 아직 전장의 화염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다시 한번 독도의 영공을 침범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며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제트 엔진의 소음이 독도의 돌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아군의 KF-21편대는 이미 수차례의 교전으로 미사일을 거의 소진한 상태였죠. 이 소령은 조종관을 부여잡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남은 기총 사격만으로 적기를 유인하기 위해 초저공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를 전투기가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자 뒤를 쫓던 일본의 F-35B 역시 무리하게 기체를 꺾으며 따라붙었습니다. 공기 저항으로 인해 기체가 찢어질 듯 진동했고 조종사의 시야는 가중력 때문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박 중사가 마침내 적의 통신 기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플라스틱 폭약을 꺼내 장비에 부착했습니다. 기폭 장치의 타이머가 빨간 불빛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저 멀리 수평선에서 일본의 대형 수송함 한 척이 수백 명의 상륙 병력을 태운 채 독도로 접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독도를 강제 점령하기 위한 적의 마지막 본진이었습니다. 박 중사는 무전기를 들어 김 함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수송함이 해안에 닿는 순간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이죠. 김 함장은 이제 함선의 모든 화력을 수송함 한 곳으로 집중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주포가 다시 한번 붉은 화염을 토해내며 포탄을 쏟아냈지만 적의 호위함들이 몸을 날려 수송함을 방어했습니다. 탄환이 강철판을 때리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 이동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적 수송함은 상륙용 주정을 내리기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해안선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대한민국 해군의 자긍심인 세종대왕함은 최후의 수단으로 함선 자체를 들이받는 충각 전술까지 고려하며 전속력으로 함수를 돌렸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가스터빈 엔진이 한계치에 다다르며 내뱉는 거대한 비명이 함체 전체를 타고 승조원들의 발바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김 함장은
눈앞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일본 수송함을 응시하며 지휘석 난간을 부서질 듯 움켜쥐었죠. 수만 톤의 강철 괴물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이 순간, 바다 위에는 오직 파도 소리와 엔진의 웅웅거리는 진동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송함의 갑판 위에서는 상륙을 준비하던 일본 육상자위 대원들이 아군 구축함의 돌진에 경악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광학 장비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독도의 동도 정상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박 중사가 설치했던 폭약이 적의 통신 중계기를 산산조각 낸 것이었죠.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적들의 지휘 체계는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통신이 끊긴 일본 수송함은 갈팡질팡하며 속도를 줄였고, 세종대왕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함수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적함의 옆구리를 향해 면도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두 거함이 충돌하기 직전의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는 파열음이 동해의 고요를 완전히 깨뜨려버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세종대왕함의 함수가 수송함의 외벽을 종이장처럼 지식이며 파고들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함교의 승조원들은 사방으로 튕겨나갔고, 비상등만이 깜빡이며 실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김함장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아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주포사수에게 거리를 따지지 말고 영거리 사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인치 주포가 적함의 심장부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은 발사되자마자 적의 엔진실 내부에서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적 수송함의 갑판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바다로 뛰어드는 적들의 모습과 비명 섞인 소음이 토연 속에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함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충돌의 여파로 함수 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바닷물이 내부로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보수 반원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격벽을 폐쇄하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한편 하늘에서는 이소령의 보람의 전투기가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며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미사일 경보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탈출 레버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체를 뒤집어 적기의 사격 각도에서 벗어난 뒤 기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0mm 기관 포탄들이 적기의 날개를 관통하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추락하는 적기를 뒤로하고 이소령은 독도의 태극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새벽의 첫 햇살이 비치며 독도의 거친 암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수비대 대원들은 이제 해안가로 밀려오는 적의 잔당들을 제압하기 위해 참호 밖으로 나섰습니다. 최소위는 탄창이 비어버린 소총 대신 권총을 움켜쥐고 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해무가 걷히며 드러난 바다 위에는 일본 함대의 잔해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채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아군의 제7기동전대 함선들이 수평선을 가득 메우며 다가오자 일본의 남은 함정들은 결국 뱃머리를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처절한 결사항전 앞에 주권을 찬탈하려던 야욕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장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고 파도 소리가 다시 독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갑판 위로 올라온 승조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기름과 화약 가루로 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김함장은 파손된 함교 창밖으로 보이는 독도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총탄의 흔적 속에서도 찢기지 않은 태극기가 바닷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교전을 통해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전 세계에 피로써 증명해 보였습니다. 침몰한 일본의 거함들은 동해의 깊은 심해로 가라앉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아군의 희생자들은 조국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퇴각하는 일본 함대 너머로 일본 본토의 해상 작전 기지에서는 새로운 교전 규칙을 논의하는 긴박한 통신들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함장은 부서진 레이더 화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수십 개의 항적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퇴각하던 적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보복 공격을 위해 다시 한번 기술을 돌린 것이었죠. 아군의 탄약은 바닥을 드러냈고 함체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김 함장은 다시 한번 헬멧의 끈을 조여매며 전 대원들에게 전투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본전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함교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더 화면 가득 다시 나타난 붉은 점들은 일본이 보유한 모든 예비 전력을 독도 근해로 쏟아넣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함체의 찢어진 틈새로 바닷물이 들이치고 주포의 포신은 과열되어 붉게 달아올랐지만 김 함장은 결코 지휘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세 발의 전술 유도탄을 장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여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일본의 보복 함대가 쏟아내는 함포 사격이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아군 함선을 포위하듯 치솟았고 파편들이 갑판 위를 두들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군의 잠대지 미사일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 목표는 적의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해상작전을 실시간으로 지휘하는 본토의 핵심 통신 기지와 레이더 기지였죠. 하늘을 가로지른 미사일들이 적의 눈과 귀를 순식간에 멀게 만들자 거세게 몰아치던 적의 포격은 갈 곳을 잃고 멈추어 섰습니다. 독도 정상에서는 박 중사와 최소위가 나란히 서서 멀어지는 적의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적들은 본토와의 통신이 완전히 단절되자 극심한 혼란에 빠져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해에 짙은 해무 사이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피로 물들었던 바다를 투명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갑판에 모인 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에는 수많은 총탄 자국과 깨진 유편들이 널려 있었지만 그 무엇도 조국의 영토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전 세계의 언론은 독도에서 벌어진 이 처절한 사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목숨을 건 수호 의지 앞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력의 상징이자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 함장은 수리를 위해 진해항으로 입항하며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겼고 독도는 영원히 우리의 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